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요즘 농지법 시행 규칙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1년도 하반기쯤에 농지법 관련돼서 농막의 단속이 이제 많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 그 영상의 이제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별장처럼 지금 아니면은 전원주택처럼 주말농장 및 농막을 가꾸는 그 현실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농지법 단속의 강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막을 꾸리는 과정에서 데크나 아니면 뭐 자갈석, 포석, 그 다음에 디딤석을 놓는 등 전원주택화하는 과정을 최소화해서 혹시라도 단속이 나오게 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8월 달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이 됐었고요. 최근에 얘기가 나온 농지법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전수조사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농막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하게 규칙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농막을 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지금 농막을 하려고 토지를 알아보고 혹은 농막을 주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농막 관련된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만사가 그렇듯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농지법 시행 규칙이 바뀐 걸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혹은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고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태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혹은 앞으로는 농지법 관련돼서 단속 걱정 없이 주말 농장 혹은 주말 쉼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지금 세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농지법 시행규칙 바뀐 부분에 대해서, 농막이 뭐 토지의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농막 2평, 뭐 몇 평까지는 4평, 6평, 뭐 농막의 면적이 바뀌고, 그리고 농막 내부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야간 지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도 면적 합산에 포함을 시키겠다. 갖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뭐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 상에서 저도 간단히 검색했을 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즉, 농막의 시대는 끝이 났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시골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불황기에 더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법 제도가 그 수요를 제약하고 하지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법 테두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요. 솔직히 저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주말 농장, 그 다음에 뭐 가족들과의 주말 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2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존에 농막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탈출구를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올 듯한데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걸 겁니다. 농막을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이 농막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농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그게 가능한 상태면 중고로 매각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농막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농막을 현재 하고 계시진 않지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기존의 농막, 그 다음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 기준의 말씀입니다. 원상복구가 떨어지고 혹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니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 했으니 기존의 농막 부지들은 아마 더 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큰 법적 테두리가 농막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끔 법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을 인정을 해주겠지만 추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원상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분들, 제 생각에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허가에 의한 어떤 건축물로서 농막을 재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현재 주말 농장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제가 확인을 해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주말 농장 및 농막을 놓고 주말 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농막을 이제 알아보고 주말 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관심을 아마 끊으셔야 될 듯 합니다. 명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게, 이번에 바뀐 법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이 현재 바뀔 예정인 거지 다른 법규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가 아닌 토지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렇게 설왕설래되고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으로는 농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에 준한 대체 용지로는 임야가 아마 유일한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임야라고 하면은 설악산, 대청봉 이렇게 높은 산도 임야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이면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아마도 산지법에 적용을 받겠죠. 따라서 앞으로 주말 쉼터를 만드실 분들은 농지에 대한 관심을 끊으셔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는 농지 이외의 지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작은 대지, 작은 잡종지, 아니면 작은 임야. 왜냐하면 큰 땅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다들 원하시는 건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족들과 주말을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움직이려고 하시면 소형 평수 혹은 소액의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토지, 앞서 말씀드린 대지나 잡종지나 창고부지나 임야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지만 아니면 됩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세 가지가 농지입니다. 이 농지 이외에 다른 지목의 소액이나 소형 토지를 아마 좀 검토하시고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 대안이 될 듯 합니다.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바뀌는 법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주말 쉼터를 만들더라도 농지가 아닌 토지 하게 되면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말 쉼터를 찾으실 때에는 농지 이외에 다른 지목의 토지를 찾아보시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또한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설명을 왜 유선으로 권유를 드리냐면, 이 유튜브 상의 영상들은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저희 유튜버들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시청자분들만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규에 저촉이 돼서 뭐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상으로는 너무 노골적으로 대안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전화를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말 농장과 농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말 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아 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그 두 가지 다 해답 혹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관련돼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저희 쪽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고금리 시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금리도 오르면서 대출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상당히 커지는 IMF보다도 힘든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말이라도 가족들하고 자연 속에서 작은 토지 위에서 고추와 상추 등을 심으면서 가족들과 웃으면서 주말을 보내려고 했던 게 주말 농장이고 그 위에 있던 농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 도래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소소한 행복감을 즐기는 길이 막히게 된 게 지금의 상태인 듯 하고요. 하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해결책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듯 합니다. 가족들과의 행복을 위해서 짬짬이 시간 내서 땅을 보러 다니시고 꾸미려고 찾아보시고 하는 분들 지금 상태에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결 방법은 다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숨 쉴 때마다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말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